자, 페이지 129페이지 이제 매크로 작업을 할 건데 이제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 자, 이 매크로 작업은 꼭 나오는 문제고요. 두 번을 할 겁니다. 두 번. 먼저 문제를 보면은 소스 파일 따라하기 열량표라는 거를 열량표 파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문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매크로를 작성하시오라고 해서 1번, 2번 총 두 문제가 나와요. 각각 5점씩. 1번 문제 F4에서 F12. 자, F4에서 F12일 이 영역에서 탄수화물 결국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할 건데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지정을 할 거고요. 합계는 탄수화물 더하기 지방 더하기 단백질을 했었을 때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매크로를 하라고 하면은 매크로를 할 때 원래 매크로라는 거를 사용을 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으시면은요, 여기 파일이라는 곳에서 옵션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은요, 옵션이라는 메뉴에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에 보시면은 이렇게 개발 도구라는 메뉴에 체크가 풀려져 있을 거예요. 얘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은 여기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생성이 되면은 하단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준비라고 해서 이상한 요 모양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이 모양하고 개발 도구에 보시면 매크로 기록이라는 이 그림하고 아이콘이 똑같아요. 얘를 눌러도 되고 얘를 눌러도 되고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매크로 기록을 할 텐데요. 일단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는 걸로 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먼저 매크로를 하기 위해서 매크로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이라는 거를 먼저 클릭을 할 거예요. 자, 클릭. 그러면은 매크로 이름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크로 이름 합계라는 걸로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합계. 자, 1번 매크로 이름 지정을 할 거고요. 확인. 자, 이 매크로를 이름 지정을 하고 확인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매크로 기록이 기록 중지로 변경이 될 거예요. 좌측 하단에도 똑같이 네모 표시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매크로가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합계를 구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영역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합계는 탄수화물 더하기 지방 더하기 단백질 했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 얘가 합계죠. 자, 이 값을 F4에서 F11까지 전체 합계를 구하시고요. 다 구하셨으면 2번 기록 중지. 기록 중지. 매크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를 중지시킬 거예요. 기록 중지 클릭.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현재 매크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록 중지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풀 거예요.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B13에서 C13, 자, B13에서 C14 요 영역에다가 생성을 할 거고요.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했을 때 합계라는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개발 도구에 삽입이라는 곳에 보면은요, 이렇게 양식 컨트롤에 자, 삽입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얘를 클릭을 할 거예요. 자, 3번은 이제 버튼을 만들 겁니다. 자, 클릭. 그리고 그대로 요 영역에다가 만드는데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 셀 크기에 맞게끔 얘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자, 개발 도구 이제 단추 혹시 양식 컨트롤 안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만들면은요. 제일 처음에 바로 이렇게 매크로 지정이라는 게 뜰 거예요. 도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크로 지정이라는 게 뜰 거예요. 요거는 양식 컨트롤을 사용을 할 때 바로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기본 이제 도형이 있기 때문에 도형에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매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매크로 지정이라는 게 뜨게 되면은 매크로 이름 우리가 앞에서 지정했던 매크로 합계라는 매크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여기 뜰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합계를 선택을 할 거예요. 얘 선택을 해주고 확인이라는 걸 누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추가 생성이 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합계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뭐 엔터는 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얘 선택되어 있는 도형 옆에 클릭하시면 이거 합계로 바뀝니다. 자, 다 되셨죠? 그러고 나면은 자, 매크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 이 합계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합계라는 거를 매크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원래 얘 없었어요. 네, 지우셔가지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합계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계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매크로예요. 자, 매크로를 하는 방법 1번 매크로 기록을 해서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합계를 계산하고 그리고 기록 중지를 눌러줄 겁니다. 자, 3번은 이제 그 다음 문제에 있는 뭐 양식 컨트롤 있는 단추라든가 혹은 도형을 입력을 그려 놓고요. 4번 이제 매크로 지정이라는 게 뜨면은 만들어 놨던 합계라는 얘를 매크로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는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매크로는 이게 끝이에요. 요거 하나 만들면은 현재 5점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만들어 볼게요. 2번. 자, A3에서 F3, A3에서 F3 이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 색,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을 하는 서식 매크로를 작성을 하래요. 서식 매크로. 그러면은 자, 먼저 매크로 기록을 하겠죠. 1번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기록 이름을 적습니다. 얘 이름은 서식이라는 매크로로 이름을 짓겠죠. 자, 확인. 자, 그 다음 이제 A3에서 F3 영역에 표준색 노랑 채우기로 할 거예요. 요 영역에서 자, 표준색 노랑. 자, 홈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페인트 통 있죠. 채우기색. 얘 노랑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더 이상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지금 하고 있는 거 기록 중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 D13에서 E14, D13에서 E14 요 영역에다가 빗면이라는 도형을 집어넣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이 클릭될 때 서식 매크로를 만들라네요. 자, 도형 만들러 갈게요. 도형은 삽입이라는 메뉴에 보시면은 도형이 있죠. 여기서 기본 도형 하나, 둘, 세 번째, 두 번째에 보시면은 빗면이라는 게 있어요. 해당되는 도형은 여기 삽입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도형, 기본 도형 그러면 기본 도형에서 찾으시면 되고 뭐 순서도 그러면 순서도에서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얘 기본 도형 빗면 선택을 하시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역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서식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서식 그대로. 자, 두 번째 그 도형을 만들 때는 아까 전에
양식 컨트롤 선택했었을 때처럼 바로 매크로 지정이 안 나왔어요. 매크로 지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요. 네. 자, 해당되는 거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이라는 거 클릭. 그러면은 요거 우리 봤던 거 있죠. 여기서 두 번째 만들었던 거 서식을 지정을 할 거예요. 이 도형은 서식이기 때문에 서식. 그리고 확인. 자, 근데 원래는 이게 이 상태에서 문제가 지정이 될 거예요. 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라든가. 그러면은 이 도형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정렬하는 거 있죠. 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정렬해 놓으시면 돼요. 없어도 해 놓으셔도 무관해요. 그냥 무조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확인하는 방법은요. 지우시면 안 돼요. 원래 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우시면 안 됩니다. 얘는 확인하는 방법은 이 색깔만 뭐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꿨다가 얘 눌러보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매크로는 이게 끝입니다. 자, 페이지 133페이지. 자, 매크로 파일을 여셔가지고, 자, 매크로를 한번 해볼게요. 자, 22번 셀에 이제 매매가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최대 매매가로 지정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양식 컨트롤 단추 동일 시트 G4에서 H5 영역이 생성을 하고 텍스트를 최대 매매가로 입력한 후 단추 클릭할 때 최대 매매가로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최대 매매가.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매크로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하셔서 매크로 이름은 최대 매매가. 자, 최대 매매가로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확인. 그러면 현재 매크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최대 매매가라고 있기 때문에 자, max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자, max. 자, 얘는요. 셀 범위만 지정을 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셀 범위만 지정을 하고 엔터. 그러면은 이렇게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결과값을 구했으면은 이제 기록 중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G4에서 HO 요 영역에다가 양식 컨트롤 단추를 쓸 겁니다. 자, 양식 컨트롤 단추. 개발 도구 삽입안에 양식 컨트롤 단추. Alt를 눌러서 그대로 만들고. 자, 매크로 지정이 나오면은 방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최대 매매가. 자, 얘 선택을 해서 확인. 그리고 텍스트를 최대 매매가로 입력한 후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최대 매매가로 최대 매매가라고 이제 도형 이름을 지정을 해 놓으시고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 확인은 최대 매매가라는 금액 있는 22번 셀 딜리트했다가 이 단추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면은 매크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E5에서 E12 요 영역이네요. 이 영역을 회계 표시 형식으로 표시하는데 매크로 생성하는 거 이름은 서식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기본 도형 배지를 동일 시트 G7에서 H8 영역에 나타내고 서식이라고 도형에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서식을 지정하는 서식 매크로를 만드는데 제일 먼저 1번 다시 매크로 기록을 누를 거고요. 자, 2번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할 겁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자, 3번 이제 문제를 풀겠죠. 요 영역. 자, E5에서 E12 영역에
회계 표시 형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셀 서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회계 서식으로 기호 나타내게끔. 그러면 보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 다음 네 번째 4번 기록 중지. 기록 중지를 누르시고요. 5번 기록 중지가 되면은 5번 G7에서 H8 요 영역에 자, 기본 도형 배지를 집어넣습니다. 삽입이라는 메뉴에 도형에서 기본 도형 배지는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은 이렇게 배지라고 있어요. 얘 선택을 하셔가지고 Alt를 눌러서 그대로 똑같이 이 영역에 만들어 주시고, 자, 도형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서식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대로 홈에 가셔가지고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도형 5번 도형 양식 만들었으면은 6번 매크로 지정을 할 거예요. 해당 도형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이렇게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죠. 얘 클릭을 하시고, 자, 서식이니까 서식이라는 매크로 지정이 되도록 확인. 자, 그러면은 모든 매크로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얘 지우시는 게 아니라 얘 지워버리면은요 삭제가 되죠. 그러면 이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 이 매매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시면 안 돼요. 지우신 분들은 다시 컨트롤 Z에서 나타내셔야 돼요. 절대로 기본에 있던 거는 지우시면 안 되고, 자,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일반으로 뒀다가 서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나타나요. 자, 여기까지 매크로 작업이었습니다. 자, 기타 작업의 마지막 차트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이제 차트 파일을 여시고 여기서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한번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번 매매가 계열이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자, 매매 지금 층수만 나와 있고요. 매매가는 없습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층수가 1층부터 7층까지 다 나와 있고요. 자, 매매가를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하고 매매가 계열이 차트 종류 표시기능 꺾은 선형을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네요. 일단 이 매매가라는 부분, 자, 여기 보시면 1층부터 7층까지 다 나와 있고요. 층수라는 얘가 이제 범례죠. 층수가 나와 있으면은 매매가, 자, 얘네는 그냥 이 전체,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전체 추가를 하라고 하면은요 매매가 전체 블럭 지정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차트 영역을 선택한 후 컨트롤 V 딱 누르면은요 얘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층수와 매매가 범례에 이렇게 바로 추가가 될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은요 뭐 데이터 선택 들어가 가지고 여기 또 추가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로 잡으셔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뭐 잡는 것보다, 잡을 때는 이 전체 다 잡으셔야 되겠죠. 잡는 것보다 이렇게 추가하라고 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매매가 계열. 매매가 계열이 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을, 자,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래요. 우리가 요거 변경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해당되는 거 매매가 변경하라고 있기 때문에 얘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떠요. 그냥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차트 종류가 변경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열만, 매매가 계열만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래요. 그러면 여기 꺾은 선형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가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면은 바뀔 거예요. 바뀔 거고 이렇게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얘 클릭을 하시고요. 현재 보시는 왼쪽이 기본축이고요. 제가 보조축을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이 하나가 나타날 거예요. 축이. 자, 보조축 선택을 하면은 얘가 보조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보시는 왼쪽이 기본축, 오른쪽이 보조축입니다. 얘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세로축, 기본 세로 보조축, 세로 보조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1번이 끝났고, 자, 매매가 계열의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지정을 하라네요. 완만한 선. 그러면은 똑같이 얘만 완만한 선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우리 요거 했었잖아요. 문제에 보면은 계열의 선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선 스타일이라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완만한 선은 얘 클릭을 해주면 돼요. 얘 선택 그리고 닫기. 그러면 이렇게 굴곡이 있게끔 부드럽게 나타나고요. 3번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고 글꼴은 HY 울릉도 M 글꼴 스타일 굵게 크기는 20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은 차트 제목 부분이 없어요. 차트 제목 부분이 없고 그리고 차트는요. 차트 영역을 이렇게 차트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렇게 있는데 이제 레이아웃 뭐 스타일 몇 번, 디자인 차트 스타일 디자인 몇 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차트 레이아웃 몇 번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차트에 관련돼서는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보면은 자 여기 레이블부터 축 그리고 배경까지 이 얘네들이 다 차트에 관련된 메뉴들이에요. 차트 제목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 거예요. 출력처럼 만들려면은 차트 제목을 현재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을 가운데 표시가 있고 그리고 차트 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차트 제목을 가운데 표시를 하게 되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출력 형태처럼 얘네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차트 위라고 하면은 차트 영역 위에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내용을 바꿀게요. 층별 다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날아가면은요. 차트 제목 눌러서 다시 차트 위 선택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여기다가 층별 매매가 안내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제 글꼴 바꾸라고 했죠. 여기서 글꼴을 바꾸시려면은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블럭 지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ESC 누르면은 안에 커서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날 거고요. 테두리가 ESC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얘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홈 가셔가지고 HY 울릉도 M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클릭. 그리고 글꼴 굵게 되어 있고 크기 20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번까지 끝이 났어요. 자, 4번 매매가 계열의 최대값의 데이터 레이블 값으로 표시하도록 설정. 여기서 최대값이라는 거는 제일 높은 값이죠. 여기
자, 매매가라는 거는 지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고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라는 거는 이 옆에다가 값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지금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매매가 선택을 하시고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얘만 선택이 돼요. 모두 나타내라고 하면은 하나만 선택을 하면 얘가 다 선택이 될 것이고요. 얘만 그러면 결국 6번이죠. 6번만 그러면은 얘를 한 번 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레이블이라고 했어요. 레이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얘 클릭을 하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얘를 이 점을 기준으로 표식을 기준으로 위치를 어디다가 나타낼 것이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출력 형태 오른쪽에 있으니까 나는 오른쪽에 표시를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오른쪽 선택을 하면은요, 오른쪽 옆에다가 이렇게 5만이라는 수치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또 4번이 끝이 났고요. 자, 5번 가로 항목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고 세로축 주 단위를 2로 설정을 하라네요. 자, 하나하나씩 할게요. 일단 가로축 항목의 제목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 축에 대한 제목이기 때문에 축 제목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보조 가로축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기본 가로축이기 때문에 가로축 제목이라는 곳에서 이제 축 아래 제목 얘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축 제목이라는 게 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층수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세로축 주 단위를 2로 설정을 하래요. 2단위로. 그 말은 요거 기본 세로축에 있는 거 얘를 변경을 할 겁니다. 얘는 기본 세로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맨 아래에 축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축서식이라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지만 똑같이 우리는 더블 클릭을 하셔도 바로 축서식 나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주 단위를 2간격으로 만들래요. 그럼 여기 축 옵션에 뭐 최대값, 최소값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최소값, 최대값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 지정을 할 때는 고정으로 해야지 얘네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두셔도 뭐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주 단위만 고쳐라고 했기 때문에 주 단위 쪽에만 고정을 두시고 1간격이 아닌 2간격으로 두시면 돼요. 2로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닫기 누르시면 돼요. 닫기. 그러면은 얘네들 간격이 2단위로 끝이 났고요. 자, 6번 범례. 범례는 오른쪽에, 얘가 범례잖아요. 범례는 오른쪽에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아요. 얘도 여기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보면은 범례라고 있습니다. 위치 지정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이라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범례 표시.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지가 알아서. 글꼴 크기를 9로 지정하라네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범례 선택을 하고 다시 홈에 가셔가지고 글꼴 크기를 9로 지정하시면 돼요. 자, 7번. 차트 영역의 채우기는 질감 채우기 항목 중 파피루스로 지정하라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전체가 차트 영역이고 이 안에 있는 게 그림 영역이에요. 자, 이거는 마우스를 이렇게 딱 얹고 있으면 차트 영역, 이렇게 있으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올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은 그림 영역, 여기는 차트 영역,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서식들이. 자, 차트 영역에서 이제 질감 채우기를 파피루스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이 되겠죠. 질감 채우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을 하셔서 질감을 이제 파피루스를 찾으셔야 돼요. 파피루스를
첫 번째 거 얘네요. 네. 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기. 어차피 차트 영역 서식은 여기서 다 만들면은 만지시면 되고요.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서식이라는 차트 도구의 서식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여기 도형 채우기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이라는 부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자, 그 다음 차트 8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바깥쪽 오프셋 아래쪽으로 지정하라네요. 차트 영역은 요 영역이죠.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테두리 스타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둥근 모서리라고 있어요. 둥근 모서리 선택을 하시고 그림자는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림자 여기 그림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설정해 보면은 바깥쪽에 오프셋 아래쪽 두 번째 거 아래쪽.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대각선 오른쪽 아래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은 얘가 아래쪽 그리고 닫기.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 설정하는 거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나머지 더 추가적인 거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